당신이 바로 우리 가족이었어. 병실 안에서 터져나온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졌던 비밀이 마침내 폭발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병실 문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지우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앞에 서 있었어요. 쌍둥이 오빠 서준 씨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면접장에서 회장이 펜을 떨어뜨렸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일이었어요. 제 어머니 이름을 듣고 충격에 빠졌던 그 표정. 회사 복도에서 저를 멀리서 바라보던 회장의 눈빛.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신상 털기 글. 지하 주차장에서 날아온 차가운 경고. 그리고 어머니가 흐느끼며 털어놓았던 30년 전 그날 밤의 진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삶의 깊이를 아는 우리, 그 마음을 어루만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새벽 4시쯤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어요. 면접 예상 질문지를 펼쳐놓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오늘 오전 10시로 잡힌 면접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지우 회장이 만든 회사. 국내 최대 건설기업인 한진그룹. 제가 지원한 곳이었습니다.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꼭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서류에 붙고 1차 면접도 통과했어요. 이제 최종 면접만 남았습니다. 아침 7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립스틱을 바르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어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8월 초인데도 날씨가 제법 선선했어요. 지하철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처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아마 면접을 보러 가는 지원자들이겠죠.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여자를 슬쩍 봤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이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구두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제 낡은 가방과 비교가 됐어요. 저도 모르게 가방을 무릎 위로 올려가렸습니다. 괜한 열등감이 밀려왔어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는 9시 30분이었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어요.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신발 소리를 크게 울렸습니다. 천장이 너무 높아서 목이 아플 정도였어요. 중앙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향했어요. 직원이 공손하게 웃으며 신분증을 요청했습니다. 신분증을 건네자 그녀는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했어요. 잠시 후 방문증을 내밀었습니다. 15층 면접장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지원자들을 봤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누구 하나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조용히 탑승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5층에 내렸습니다. 복도 끝에 면접 대기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앞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의자가 딱딱했어요. 대기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옆 사람의 숨소리조차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어요. 10시 5분 전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손수건을 꺼내 닦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자기소개서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입술을 움직이며 중얼거렸어요.
저도 가방에서 자기소개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이유린 씨? 갑자기 이름이 불렸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정장을 입은 여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네, 저요.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간신히 일어나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대기실에 남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부러운 듯한, 걱정스러운 듯한 표정들이었어요. 면접장 문 앞에 섰습니다. 두꺼운 나무 문이었어요. 여직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긴 테이블 뒤로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에 앉은 사람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은색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2명씩 더 앉아 있었어요. 모두 양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무척 엄숙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은 테이블 옆 의자에 앉아 있는 한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카리스마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직감했어요. 한지우 회장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회장이 여기 있는 거죠? 최종 면접에 회장이 직접 참석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흔들렸어요. 앉으세요. 중앙의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의자를 빼고 앉았어요.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얹었어요. 긴장하셨나 보네요. 왼쪽 끝에 앉은 여자 면접관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조금 긴장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준비한 대로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유린입니다. 저는 한국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시절 건물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관심을 가졌어요. 제 작은 노력이 누군가의 일상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말을 이어가는데 한지우 회장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말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좋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앙 면접관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묻다니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해야 했어요. 서미정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면접관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왼쪽 남자 면접관이 오른쪽 사람을 쳐다봤어요. 여자 면접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딱! 한지우 회장이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어요. 펜이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회장은 펜을 주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면접관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슨 암호라도 주고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중앙 면접관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오른쪽 남자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어머니 이름을 말한 게 문제였을까요? 계속 진행하시죠.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대답을 했지만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어요. 면접관들도 자꾸 서류를 들여다보며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접이 끝났어요. 일어나 인사를 하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맞는 것 같은데 누가 한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무엇이 맞다는 걸까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텅 비어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차가 오고 탑승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문을 봤어요.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눈, 코, 입. 분명 제 얼굴인데 왜 이렇게 낯선 걸까요? 손을 들어 유리에 비친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유리 표면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지만 화면을 제대로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떻게 됐니? 잘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이상하다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면접관들이 서로 이상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갑자기 참관하셨거든요. 회장이?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한지우 회장이 거기 있었어? 네. 왜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 표정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구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오늘 면접장에서 느꼈던 이상한 기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회장의 눈빛, 떨어진 펜소리, 면접관들의 속삭임. 모든 게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왜인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화면에는 아무 알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연락이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어요. 발신자는 한진그룹 인사팀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를 열었어요.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분명히 합격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연락이 온 걸까요? 면접 본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어요. 하지만 기뻐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 보였어요. 그 회사 절대 다니면 안 돼. 네. 왜요? 이유는 묻지 마. 절대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런 어머니는 처음 봤어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회사 절대 다니면 안 된다는 말.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 방문 앞을 지나갔어요.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계셨어요. 그럴 리 없어.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멈춰 섰어요. 더 들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통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출근 첫날은 3일 뒤였습니다.
그 3일 동안 어머니와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말없이 드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출근 당일 아침 옷장 앞에 섰습니다. 회사에서 보내온 메일에는 자유복장이라고 써 있었어요. 하얀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어요. 거실로 나오자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어요. 그냥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출근해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주무시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유리나? 네. 정말 그 회사 다녀야겠니? 또다시 같은 말씀이었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냥 그 회사가 싫어. 다른 데 다녀. 병원비도 내야 하고 이미 합격했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어요. 엄마가 뭐든 다 할게. 그러니까 그 회사만은 안 돼. 목소리가 거의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당황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엄마, 저 늦었어요. 다녀올게요. 손을 빼고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8시 반이었습니다. 인사팀에서 보낸 메일대로 로비에서 신입사원증을 받았어요. 사진이 박힌 카드였습니다. 목에 걸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8층에서 내렸습니다. 경영지원팀이 있는 층이었어요. 복도를 걷는데 직원들과 마주쳤습니다. 몇몇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듯이 보는 눈빛이었어요. 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팀장님이었어요. 이유린 씨 맞죠?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팀장님은 서류를 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업무 내용, 근무 시간, 팀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저를 유심히 쳐다봤어요. 설명을 하다가 멈추고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불편한 느낌이었어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팀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자리로 안내해드리죠. 자리는 창가 쪽이었습니다. 깨끗한 책상과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옆자리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이에요. 그녀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도 인사를 받았어요. 수진 씨는 친절하게 이것저것 설명해 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 씨가 구내식당으로 가자고 했어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1층에 식당이 있었어요. 식당은 넓었습니다. 수백 명은 앉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음식을 받아 자리에 앉았어요. 첫날 어때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금방 적응할 거예요. 밥을 먹는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몇몇 직원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쳐다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쳐다보죠? 수진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말을 흐렸어요. 뭔가 아는 것 같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복도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신입사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비서실 한서준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받아서 봤어요. 회장 비서실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서류 중 추가로 필요한 게 있어서요. 시간 되실 때 비서실로 와주시겠어요? 무슨 서류인가요? 가족관계 증명서랑 기본 증명서요.
인사기록 정리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상했습니다. 입사할 때 이미 제출했던 서류들이었어요. 왜 다시 필요한 걸까요? 알겠습니다. 서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짐을 챙겨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 인트라넷 알림이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는 알림이었어요. 게시판에 들어갔습니다. 최신 글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신입 중에 회장님 닮은 사람 있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글을 클릭했어요. 오늘 신입사원 봤는데 누가 회장님이랑 되게 닮음. 특히 눈이랑 코. 누구 얘긴지 아는 사람?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나도 봤어. 경영지원팀 여자 맞지? 설마 친척인가? 아니면 우연의 일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부엌에 계셨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오자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왔니? 네. 어머니의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괜찮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수저를 들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를 쳐다보고만 계셨습니다. 엄마, 왜 안 드세요? 입맛이 없구나.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뭔가를 숨기고 계셨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 익명 게시판의 글, 비서실의 서류 요청. 모든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회장님을 닮았다는 말. 저는 거울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누구를 닮았는지 생각해 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라니?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코의 모양도 살폈어요. 회사에 도착해 복도를 걷는데 또다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점심시간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어요. 그때 역한 문이 열렸습니다. 두 여자 직원이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진짜 닮았네. 한 명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다른 한 명이 팔꿈치로 쿡 찔렀어요. 그들은 손을 씻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다시 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비서실로 갔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러 온 거였어요. 비서실은 20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준 씨가 보였습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오셨군요. 서류 가져오셨어요? 네.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는 서류를 받아 찬찬히 살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유심히 봤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서미정이시네요. 네. 아버지는요? 돌아가셨어요. 언제요? 너무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걸 묻는 걸까요? 제가 어렸을 때요. 서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파일에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만 가보셔도 됩니다. 돌아 나오는데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서준 씨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은 여전했어요. 어디를 가든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점점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말수가 줄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으셨어요.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엄마, 병원 가봐요. 괜찮아. 안 괜찮아 보여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셨어요. 그날 밤 어머니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문 앞에 섰지만 노크하지 못했습니다. 20층 회장실에서는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지우 회장이 창밖을 보고 서 있었어요. 그의 뒤로 비서실장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신입사원 이유린 씨의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지우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서미정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지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미정. 그 이름을 듣는 순간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며느리였던 여자. 아들과 결혼해 이 집안으로 들어왔던 여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여자. 병원 기록을 찾아봐. 무슨 기록 말씀이십니까? 서미정이 출산했던 병원 기록. 30년 전 거야. 비서실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나가고 지우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틀 뒤 비서실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병원 출산 기록이었어요. 날짜는 1995년 3월 15일. 산모 이름은 서미정.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산 내역. 쌍둥이.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쌍둥이라고요? 그는 한 명만 알고 있었어요. 아들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쌍둥이였어? 혼잣말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지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쌍둥이였다면 이유린이 혹시? 이유린의 생년월일을 확인해봐. 1995년 3월 15일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같은 날이었어요.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8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8층 복도에서 멈췄습니다. 멀리 유린이 보였어요. 그녀는 서류를 들고 다른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유린을 바라봤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양. 모든 게 낯익었어요. 자신의 젊은 시절과도 닮았고 무엇보다 손자인 서준과 너무 닮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만약 유린이 손녀라면?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음소거 상태였어요. 엄마, 저 왔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더 야위셨어요. 유린아, 앉아봐.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말씀하시려나 봐요. 하지만 어머니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으셨습니다. 말을 꺼내지 못하셨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셨습니다. 엄마, 아니야. 괜찮아. 그냥 일찍 자렴. 어머니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방은 평소에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청소하셨거든요. 엄마, 방 청소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할게. 제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허락하셨어요.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를 정리하고 먼지를 닦았어요. 옷장 정리를 하다가 위쪽 선반에 오래된 상자가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상자를 내렸어요.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 같았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을 하나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어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어요. 처음 보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상했어요. 얼굴 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찢어낸 것 같았어요.
다른 사진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사진이었어요. 배경은 큰 저택 같았습니다. 정원이 보였어요. 저택 사진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 본 한진그룹 본가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 집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서류도 꺼냈습니다. 혼인신고서였어요. 하지만 반쯤 찢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보였지만 배우자 이름 부분은 찢어져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더 찾아봤습니다. 병원 영수증이 나왔어요. 날짜는 1995년 3월 15일. 산부인과 영수증이었습니다. 출산 관련 비용이라고 써 있었어요. 1995년 3월 15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 밑에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어머니 필체였습니다. 미안해. 너를 데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도망치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유리나.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사진과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침대에 앉으셨습니다. 엄마, 말해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 말해주세요.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지금은 안 돼.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상자를 빼앗았습니다. 사진과 서류를 다시 넣고 상자를 안으셨어요. 엄마, 방에서 나가줄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니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방에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어서 자물쇠를 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망쳤다는 말, 한진그룹 본가 사진, 찢어진 혼인신고서, 모든 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방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저에게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3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사신 비밀.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밥 먹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지만 잠겨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혼자 있고 싶어.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아침을 먹었어요. 식탁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출근하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서준 씨와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지내세요? 네, 그럭저럭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를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너무 닮았어요. 서준 씨와 제가 너무 닮았습니다. 같은 눈매, 비슷한 코, 입모양까지.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설마 이럴 수가. 설마 우리가? 왜 그러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서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8층이었어요. 내리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서준 씨가 팔을 붙잡아줬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본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내식당에 가지 않았어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난간에 기대 서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정말 어머니의 친딸이 맞을까요? 아니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빨리 눈물을 닦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서준 씨였습니다. 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바람 쐬러 왔어요. 울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서준 씨가 다가왔습니다. 제 옆에 섰어요.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제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괜찮아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래도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단 낫잖아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또 났어요. 저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었어요. 서준 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엄마, 가까이 다가갔어요.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뜨거웠어요. 엄마, 열 있으세요?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렸어요. 유리나, 병원 가야겠어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고열입니다.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어머니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계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어머니가 입원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병원과 회사를 오가는 날들이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월요일 아침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유린 씨, 잠깐 올 수 있어요? 팀장실로 들어갔어요. 팀장님 옆에 서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의아했어요.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팀장님이 서류를 건넸어요. 신규 프로젝트 배정입니다. 한서준 비서와 함께 일하게 될 거예요. 저랑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신입사원이 비서실 사람과 일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네.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장님 지시라니? 무슨 프로젝트인가요? 회사 역사 정리 작업이에요. 창립 30주년 기념 자료집을 만들 거예요. 서준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같이 작업하시죠. 자료실에서 옛날 문서들을 정리해야 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2시 지하 2층 자료실로 내려갔습니다. 서준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왔네요. 네. 자료실은 넓었습니다. 선반마다 낡은 상자들이 가득했어요.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서준 씨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함께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작업하면서 가끔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커피 마실래요? 서준 씨가 자판기 앞으로 갔습니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어요. 컵 2개가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커피를 받아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힘들죠? 병원도 다니고. 어떻게 하세요? 소문 들었어요. 어머니가 입원하셨다고. 부끄러웠습니다. 회사에서 제 사생활이 화제가 되고 있다니. 괜찮아요. 곧 퇴원하실 거예요. 다행이네요. 서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준 씨와 함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서준 씨가 볼펜을 돌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으로 빙글빙글 돌렸어요. 저도 같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온 버릇이었어요. 볼펜 돌리는 거 좋아하세요? 서준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저도요. 초등학교 때부터 웃음이 났습니다. 우연이겠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였어요. 서준 씨가 반찬을 먹기 전에 밥을 한 숟가락 먼저 먹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먹었어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밥을 먼저 먹고 반찬을 먹으라고. 밥 먼저 드시네요. 네, 습관이에요. 유린 씨도? 저도요. 서로 쳐다봤습니다.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또 다른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둘 다 왼손잡이였어요. 서류에 메모할 때 왼손으로 썼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도 같은 방식이었어요. 컵을 들고 입김을 후후 불어서 시켰습니다. 심지어 웃는 모습도 비슷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가 똑같았습니다. 너무 많은 우연이었어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자료실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불이 나갔습니다. 서준 씨가 당황한 목소리를 냈어요. 정전인가 봐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손가락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핸드폰 불 켤게요. 서준 씨가 말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켜졌어요. 괜찮아요? 네. 하지만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어둠이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둠을 무서워했습니다. 손 잡을까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 서준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여기도 어두웠어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서준 씨가 계속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1층에 도착했어요. 로비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정전이래요. 곧 복구된대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서준 씨가 손을 놓았습니다. 왠지 아쉬웠어요. 무서웠죠? 조금요. 저도 어둠 싫어해요. 어렸을 때 갇힌 적이 있거든요. 저도요. 서로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똑같은 경험이었어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훨씬 좋아지셨어요. 혈색도 돌아오고 목소리도 밝아졌습니다. 오늘 퇴원할 수 있대. 정말요? 다행이다. 짐을 챙겼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피곤해 보이셨어요. 엄마 쉬세요. 유리나 앉아봐.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옆에 앉았어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랑 일해? 한서준이라는 비서실 분이요. 왜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서준?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 30살쯤요. 어머니가 숨을 크게 들이쉬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그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지 마. 네. 왜요? 이유는 묻지 마. 그냥 조심해. 또 이러셨어요.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심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뭘 그렇게 숨기세요? 나중에 다 말해줄게. 지금은 아니야. 답답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제 인생인데. 알아.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셨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다음 날 회사 카페에서 커피를 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신임 말이야. 응? 회장님 손자랑 뭔가 있는 것 같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손자라니? 서준 씨가 회장님 손자였나요? 맨날 붙어 다니잖아. 그러게. 신입한테 특혜 아니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커피를 들고 재빨리 자리를 떴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낯선 남자였어요.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유린 씨죠? 네.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혈액형을 물어보는 걸까요? 왜 물으시는데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남자는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수진 씨가 다가왔어요. 유린 씨, 이거 봤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회사 익명 게시판이었어요. 신입 이유린 신상 털기. 제목부터 충격이었습니다. 글을 읽었어요. 이름, 이유린. 나이, 30살. 어머니, 서미정. 출생지, 서울. 대학, 한국대 건축학과. 제 모든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이름까지. 댓글도 달려 있었어요. 어머니 이름이 서미정이면 혹시 그 서미정? 30년 전에 도망간 그 며느리?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타이밍이 딱 맞잖아.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수진 씨가 안타깝게 쳐다봤습니다. 모르겠어, 너무하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칸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거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굴을 씻고 나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복도를 걷는데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어요. 계단으로 뛰어갔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 난간에 기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만 불 뿐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서준 씨였어요. 유린 씨, 왜 여기 왔어요? 게시판 봤어요. 괜찮아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누가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서준 씨가 다가왔습니다. 제 앞에 섰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알아볼게요. 회장님 손자가 맞아요? 서준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그럼 회장님이 저를 감시하라고 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왜 저랑 같이 일하게 된 거예요? 서준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뭔가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뭐요? 당신이 우리 집안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계속 당신을 주시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가까이 지내보라고 하신 거예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 연기였어요? 친절한 척, 걱정하는 척?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거짓말. 돌아서려는데 서준 씨가 팔을 잡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관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알게 되면서 달라졌어요. 이상하게 끌렸어요. 손을 뿌리쳤습니다. 놔주세요. 유린 씨, 싫어요. 더 이상 말 걸지 마세요.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서준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준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 집안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말.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새벽 4시 결심했습니다. 직접 알아내야겠다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켜고 검색했습니다. 한진그룹 역사, 한지우 회장 가족. 여러 기사가 나왔어요.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진그룹 회장 며느리 실종 사건, 30년째 미제. 기사를 클릭했어요. 1995년 3월의 일이었습니다. 회장의 장남 며느리가
출산 직후 병원에서 사라졌다고 했어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1995년 3월. 제가 태어난 때였어요. 더 찾아봤습니다. 다른 기사도 있었어요. 쌍둥이 중 한 명만 남겨두고 실종. 손이 떨렸습니다. 쌍둥이라고 써 있었어요. 기사 내용을 읽었습니다. 며느리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명만 두고 다른 한 명과 함께 사라졌다고 했어요. 경찰이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일어나 앉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어머니 방문을 쳐다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아침 차렸어요. 고마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수저를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엄마, 응? 1995년 3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저를 떨어뜨리셨어요.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왜 그걸 물어? 제가 태어난 날이잖아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를 숙이셨어요. 대답 안 하실 거면 제가 직접 알아볼게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유리나. 뒤에서 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돌아봤어요. 조심해.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 왜요? 뭐가 무서운데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다칠까봐 무서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서준 씨를 피해 다녔어요. 멀리서 보이면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도서관으로 갔어요. 신문 자료실이 있었습니다. 사서에게 물었습니다. 1995년 3월 신문 보고 싶은데요.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존돼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기계 앞에 앉았습니다. 1995년 3월 신문들을 넘겼어요. 3월 16일자 신문에서 기사를 찾았습니다. 작은 기사였어요. 한진그룹 며느리 병원서 실종. 갓난아기와 함께 사라져. 더 자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신문도 봤어요. 후속 기사가 있었습니다. 경찰 수색 중. 가족 측 복귀 호소.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기사가 없었어요. 모든 게 조용히 묻혀버렸습니다.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병원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출생 기록이 있을 겁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태어난 병원이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원무과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말했어요. 1995년 3월 15일 출생 기록 확인하고 싶은데요. 본인 기록인가요? 네.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이유린 씨 맞으시죠? 기록 있네요. 출력 가능한가요? 네, 잠시만요. 종이가 나왔습니다. 받아서 봤어요. 출생일 1995년 3월 15일 새벽 2시 30분 성별 여 체중 2.8kg 그 밑에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다. 쌍태아 출산 둘째 첫째는 2시 20분 출산 쌍둥이였어요. 제가 둘째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저는 쌍둥이였어요. 그럼 언니나 누나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 기사에서 봤어요. 한 명은 남겨졌다고. 그 아이가 한진그룹에 남은 거예요. 그럼 서준 씨가? 아니에요. 서준 씨는 남자예요. 쌍둥이는 여아라고 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병원 후문으로 나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의사 가운을 입은 노인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데 그 노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저기요. 노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멈춰 섰어요.
혹시 미정 씨 따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아주 닮았어. 미정 씨 젊었을 때랑. 노인이 가까이 왔습니다. 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그 아이, 아직 살아 있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나 여기서 30년 넘게 일했어. 그날 밤 기억해. 미정 씨가 쌍둥이 낳고 도망친 거. 왜 도망쳤어요?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쫓겨난 거지. 시댁에서 아기 한 명 빼앗기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빼앗겼다고요? 응. 한 명은 두고 가라고 했대. 안 그러면 둘 다 못 키운다고. 그래서 첫째는 두고 둘째를 데리고 도망쳤어.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둘째예요. 노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 아이구나. 살아있었네. 미정 씨는? 엄마는 잘 계세요. 다행이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노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됐어요? 한진가에서 키웠겠지. 회장 손녀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 아이 이름 아세요? 몰라. 하지만 찾으면 알 수 있을 거야. 너랑 똑같이 생겼을 테니까. 병원을 나왔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벤치에 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야 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휴대폰을 받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0통이나 있었어요. 모두 서준 씨였습니다. 문자도 왔어요. 어디세요? 걱정돼요. 무시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일을 해야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짐을 챙겼어요. 밖으로 나오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준 씨였어요. 피하지 말아요. 비켜주세요. 얘기 좀 해요. 제발.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뭘 얘기해요? 거짓말 더 할 거예요? 거짓말 안 했어요. 제 마음은 진짜였어요. 믿을 수 없어요. 지나가려는데 서준 씨가 팔을 잡았습니다. 제가 DNA 검사를 했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며칠 전에 유린 씨가 쓴 컵이랑 제 거랑. 화가 났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요? 미안해요. 하지만 알고 싶었어요. 이 이상한 느낌이 뭔지. 결과는요? 서준 씨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에요. 우리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거짓말이죠? 진짜예요. 보여드릴까요? 서준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어요.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확률 99.99%.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았어요. 안 돼. 서준 씨도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충격이었어요.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그럼 당신은 여자였어요? 아니요. 저는 남자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기록에는 여아 쌍둥이로 돼 있었대요. 무슨 소리예요? 서준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의사가 실수로 기록했을 수도 있다고. 당시 혼란스러웠으니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남매예요? 쌍둥이예요. 유린 씨,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준 씨도 눈물을 흘렸어요. 어떡해요? 우리 이제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둘은 그렇게 복도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밤 9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 계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어머니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엄마, 진실을 말해주세요. 제발.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리나, 저 쌍둥이 맞죠? 그리고 언니가 있죠?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오빠예요. 쌍둥이 오빠. 6장 마이너스 핀치 포인트 2. 그날 밤은 끔찍했습니다. 어머니와 마주 앉아 30년 전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댁에서 쌍둥이를 모두 키울 수 없다고 했대요. 한 명만 남기고 나가라고 했답니다. 어머니는 견딜 수 없었어요. 새벽에 저를 품에 안고 도망쳤습니다. 미안해. 서준이를 두고 온 게 평생 후회야.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찢어졌다니. 다음날 출근길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서준 씨를 마주해야 할까요? 이제 오빠라는 걸 아는데.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를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기사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진그룹 실종 며느리 딸 신입사원으로 입사.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기사가 났어요. 어떻게 알려진 걸까요? 8층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저를 쳐다봤어요. 속삭이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가 안타깝게 쳐다봤어요. 유린 씨,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이 부르신대요.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서실 앞에서 서준 씨를 만났어요. 그도 불려왔나 봐요. 유린 씨, 오빠.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게 어색했습니다. 서준 씨도 눈을 감았어요. 들어가죠.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창문으로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지우 회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60대 초반이었지만 위압감이 엄청났습니다. 앉으세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준 씨도 옆에 앉았어요. 지우 회장이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검사 결과 봤어.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쌍둥이가 맞네. 네. 서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유린 씨, 어머니가 서미정 씨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우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우시다니. 30년 전 내가 너무 무능했어. 며느리를 지켜주지 못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집안 어른들이 반대했어. 나는 막지 못했지. 지우 회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정 씨가 도망친 후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포기했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다행? 30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지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아버지도 너무 힘들어했어. 아내와 딸을 잃고 결국 5년 후에 세상을 떠났지. 서준 씨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를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오후 2시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윤혜란, 지우 회장의 부인이었습니다. 한서준. 차가운 목소리로 서준 씨를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그 아이군요. 안녕하세요. 인사했지만 혜란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서준아, 너 잠깐 비켜줄래? 서준 씨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몇 발짝 물러났어요. 혜란 씨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듣고 싶은 말 있어요? 네. 떠나요. 지금이라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안에 들어오지 마요. 그게 당신을 살리는 길이에요. 협박이세요? 경고예요. 집안 어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혜란 씨가 몸을 돌렸습니다. 하이힐 소리를 내며 걸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서준 씨가 달려와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무서워요. 제가 지켜줄게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진그룹 관련 뉴스였어요.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종됐던 며느리의 딸이 돌아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엄마,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회사 그만둘까? 왜요? 위험해. 회장 부인이 경고했어. 엄마도 알아요? 아까 전화 왔어. 협박 전화.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딸을 데리고 조용히 사라지라고. 안 그러면 후회할 거라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왜 우리가 숨어야 해요? 유리나. 싫어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는 너만 지키면 돼. 다른 건 상관없어. 포옹했습니다. 둘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피했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 갔습니다. 자리에 앉으려는데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저를 피하는 거였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주변이 텅 비어 있었어요. 외로웠습니다. 오후에 팀장님이 불렀습니다. 이유린 씨, 며칠 쉬는 게 어때요? 왜요? 회사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서요. 당신도 힘들 것 같고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짐을 챙겼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말을 거는 이는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서준 씨와 마주쳤습니다. 어디 가요? 집에요. 쉬라고 하네요. 내가 막을게요. 됐어요. 지쳤어요. 서준 씨가 팔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요. 오빠는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나도 힘들어요. 집안이랑 싸우고 있어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왜요? 오빠까지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이건 원래 해결했어야 할 일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1층이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어요. 집으로 가는 길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이유린 씨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경고합니다. 회사에 나타나지 마세요. 어머니에게도 해가 갈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협했어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을 확인했어요.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부엌, 화장실 다 찾아봤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어요. 탁자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어요. 병원에 있어. 갑자기 어지러워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링거를 맞고 계셨습니다. 엄마, 유리나. 어머니가 약하게 웃으셨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예요.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입원해야 하나요? 일단 오늘 밤은 지켜봐야겠어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어머니는 잠드셨어요. 의자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많이 야위셨어요. 모두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밤 11시 어머니가 잠꼬대를 하셨습니다. 회장님, 미안해요. 누워서 뒤척이셨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미안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30년 동안 아들을 두고 온 죄책감을 안고 사셨어요. 새벽 2시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유리나. 네, 엄마. 우리 떠날까? 어디로요?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또 도망가요? 어머니도 울었어요. 엄마는 그것밖에 할 줄 몰라.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안 도망갈게요.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지킬게요. 엄마를.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새벽 5시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으려고요.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보니 지우 회장이 서 있었어요. 회장님, 여기서 뭐해요? 어머니가 입원하셔서요. 지우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정 씨가 어디에? 305호예요. 회장님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따라갔어요. 병실 문 앞에서 회장님이 멈췄습니다. 손을 들었다가 내렸어요.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들어가세요. 30년 만이야. 얼굴을 어떻게 봐. 어머니도 보고 싶으실 거예요. 회장님이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우 회장이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정아. 지우 회장이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기다렸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미정 씨. 나요. 한지우.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왜 오셨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러 왔어요.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지우 회장이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알아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하지만 꼭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이 막아주셨어야죠. 시댁 어른들이 제 아기를 빼앗을 때. 맞아요. 내가 막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어요. 지우 회장도 울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후에야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늦었어요. 다 늦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린이만 건드리지 마세요. 그것만 지켜주세요. 건드리긴요. 유린 씨는 내 손녀예요. 지킬 거예요. 집안 어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막을 거예요.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흐르는 것 같았어요. 서준이는 잘 컸나요? 어머니가 작게 물었습니다. 네. 훌륭하게 컸어요. 당신을 닮아서 착해요. 보고 싶었어요. 매일매일. 서준이도 알아요.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지우 회장이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가족으로. 밖에서 듣고 있던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코를 훌쩍였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보니 서준 씨가 서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뛰어온 것 같았어요. 유린 씨, 오빠. 서준 씨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계세요? 응. 엄마랑 얘기하고 계셔. 들어가도 될까요? 기다려봐요. 조금만. 둘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열렸어요. 지우 회장이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서준아, 할아버지, 들어가 봐.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서준 씨가 망설였습니다. 제가 손을 잡아줬어요. 가봐요. 서준 씨가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서준 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서준아, 어머니. 서준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엄마가 너무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너를 두고 도망쳤어. 나쁜 엄마야. 아니에요. 어머니는 살아남으려고 하신 거예요. 둘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울었어요. 지우 회장도 문 앞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어머니가 서준 씨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밝은 웃음이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높은 하이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혜란 씨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 하세요? 지우 회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비서한테 들었어요. 병원에 오셨다고. 혜란 씨가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당신이 서미정이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긴. 30년 만에 나타나서 집안을 뒤집어 놓고. 혜란 씨, 지우 회장이 경고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사실이잖아요. 혜란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당신,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저는 제 어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어머니? 웃기는 소리. 3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어머니라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섰어요. 우리 엄마는 쫓겨난 거예요. 도망친 게 아니라 쫓겨나긴 제 발로 나간 거지. 아기를 빼앗겼어요. 한 명만 데리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혜란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쌍둥이를 찢어놓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준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유린 씨, 진정해요. 싫어요. 이건 말해야 해요. 혜란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어요. 엄마는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오빠도 엄마 없이 자라야 했고요. 그건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인정은 하세요. 잘못했다고. 혜란 씨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지우 회장이 나섰습니다. 유린 씨 말이 맞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혜란 씨를 쳐다봤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그때 우리가 한 짓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하지만 집안을 위해서. 집안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가족보다? 지우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아들을 잃었어요. 며느리도 잃었어요. 손녀도 잃었어요. 집안을 지키려다가 가족을 다 잃었어요. 혜란 씨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요. 지우 회장이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지우 회장이 서준 씨를 봤어요. 서준아, 유린 씨, 너희는 이제 떳떳하게 남매로 살아요. 아무도 뭐라 못해요. 할아버지, 나랑 회사 중역들 앞에서 발표할 거야. 유린 씨가 내 손녀라고, 서준이 쌍둥이 동생이라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괜찮으세요?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이. 회사가 뭐가 중요해. 가족이 먼저지. 혜란 씨가 돌아섰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어디 가요? 지우 회장이 물었습니다. 집에 가요. 더 이상 못 보겠어요. 그래요. 가요. 하지만 알아두세요. 이번엔 내가 물러서지 않아요. 혜란 씨가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보, 뭐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네. 혜란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모두 놀랐습니다. 혜란 씨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미안해요. 서미정 씨,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혜란 씨가 울었습니다. 저도 며느리였어요.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 당신한테 같은 짓을 했어요. 됐어요. 일어나세요. 어머니가 혜란 씨를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봤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가족으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혜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침 7시 병실 창문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우리 5명이 병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지우 회장, 혜란 씨, 어머니, 서준 씨, 그리고 저. 이상한 가족이었지만 가족이었어요. 배고프시죠? 아침 사올까요? 서준 씨가 물었습니다. 나도 갈게요. 일어섰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편의점으로 걸어가면서 서준 씨가 말했어요. 유린 씨, 왜요? 고마워요. 뭐가요? 포기하지 않아서, 진실을 찾아내서,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도요.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응, 진짜 가족. 편의점에서 샌드위치와 우유를 샀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 복도에서 간호사를 만났어요. 305 보호자세요? 네. 환자분 상태 많이 좋아지셨어요. 오늘 오후쯤 퇴원 가능하실 것 같아요. 기뻤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와 지우 회장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혜란 씨도 웃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아침 사왔어요. 샌드위치를 나눠줬습니다. 함께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유리나, 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네,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뭐가요? 모든 게,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집에서 편히 쉬고 계셨습니다. 지우 회장이 회사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였어요. 본관 대강당에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서준 씨 옆에 앉았어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렸어요. 괜찮을 거예요. 서준 씨가 속삭였습니다. 무대에 지우 회장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했어요. 30년 전 제 아들 부부에게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한 명만 키우게 됐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는 나머지 한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놀라웠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유린 사원은 제 손녀입니다. 한서준 비서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놀라는 소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사과합니다. 30년 전 제 잘못으로 가족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지우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숙였어요. 유린 사원을 특혜로 봐주지 마세요. 그저 한 명의 동료로 대해주세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점점 커졌어요. 강당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서준 씨도 울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수진 씨가 달려왔어요. 유린 씨, 축하해요. 고마워요. 이제 떳떳하게 일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른 동료들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후 2시 지우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앉아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마주 앉으셨어요. 유린 씨,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이세요?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하세요. 경영지원팀 대리로 승진시켜 줄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직 신입인데요. 능력으로 평가받으세요. 특혜가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할게요. 회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저는 특혜 없이 일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에요?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지원할게요. 블라인드로요. 회장님이 한참을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네.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회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떨어지면 어쩔 거예요? 다시 도전할게요. 붙을 때까지요.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서준 씨를 만났습니다. 회장님이 뭐래요? 승진 제안하셨어요. 받을 거예요? 아니요. 거절했어요. 서준 씨가 놀랐습니다. 왜요? 떳떳하게 일하고 싶어요. 제 힘으로. 서준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멋있어요. 오빠는 뭐 할 거예요? 저요? 계속 여기서 일하죠. 할아버지 도와드리면서. 좋은 선택이에요. 우리 다 함께 밥 먹을까요? 엄마랑 할아버지, 할머니도 부르고. 좋아요. 그날 저녁 한정식 집에 모였습니다. 어머니, 지우 회장, 혜란 씨, 서준 씨, 그리고 저. 5명이 둥근 테이블에 앉았어요. 건배할까요? 지우 회장이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두 잔을 부딪혔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미정 씨,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혜란 씨가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어때요? 네.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가족인데 같이 살아야죠. 하지만 부담 갖지 마세요. 딸 방도 있고 아들 방도 있어요. 함께 살아요. 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것 같아요, 엄마. 그럼 생각해 볼게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 동안 못 나눈 이야기들을 했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2주일 후,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팀장님이 아쉬워했어요. 정말 그만둘 거예요? 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응원할게요. 마지막 날, 동료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케이크도 준비했어요. 유린 씨, 꼭 다시 와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럴게요. 실력으로 돌아올게요. 퇴근하면서 회사 건물을 쳐다봤습니다. 3개월 동안 다닌 곳이었어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 시작할 거예요. 떳떳하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진그룹 채용 공고가 났어요. 블라인드 채용이었습니다. 서류를 넣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정성껏 썼어요. 이번에는 이유린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류 합격 통보가 왔어요. 1차 면접 날짜가 잡혔습니다. 면접 전날 밤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셨어요. 긴장돼? 조금요.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이지. 넌 내 딸이잖아.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면접 당일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면접관이 3명 앉아 있었어요. 지우 회장은 없었습니다. 공정한 평가였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유린입니다. 준비한 대로 말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어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서준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잘한 것 같아요. 그럼 됐네요. 함께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오빠 요즘 어때요? 바빠요. 할아버지 일 돕느라.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보람 있어요. 다행이네요. 유린 씨는요? 집에서 엄마랑 잘 지내요? 네. 할머니도 잘해주시고요. 우리 이제 정말 가족 같죠? 응. 진짜 가족. 2주일 후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휴대폰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엄마, 붙었어요. 어머니가 달려 나오셨습니다. 저를 안아주셨어요. 축하해, 우리 딸. 제 실력으로 한 거예요. 알아. 엄마가 자랑스러워. 그날 저녁 또 한정식 집에 모였습니다. 축하 자리였어요.
축하해요, 유린 씨. 지우 회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정말 실력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더 기뻐요. 앞으로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요. 그럴게요. 혜란 씨도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를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우리 손녀, 정말 대견해요. 할머니, 응? 사랑해요. 혜란 씨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나도 사랑해, 유리나. 첫 출근 날 회사 로비에 섰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온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떳떳했어요. 당당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8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동료들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유린 사원. 자리에 앉았습니다. 새 출발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을 걷는 시작. 어머니가 보내준 문자가 왔어요. 힘내. 엄마가 응원해.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일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제가 만들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준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 첫날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다행이네요. 함께 난간에 기댔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어요. 오빠, 우리 멀리 왔죠? 네. 정말 멀리 왔어요. 앞으로도 잘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우리잖아요.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의 손이 따뜻했어요. 고마워요, 오빠. 곁에 있어줘서. 나도요. 동생 생겨서 기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상쾌한 바람이었어요. 30년 만에 우리 가족은 다시 만났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았습니다. 함께니까요. 서준 씨와 옥상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저녁에 집에서 봐요. 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주신대요. 기대되네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각자 층에서 내렸어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업무를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짐을 챙겼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되는 집으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운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기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